안녕하세요. 온에어 닥터스 김민희입니다. 세계 사망 원인 4위, 국내 사망 원인 7위의 무서운 질환, COPD라고 불리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습니다.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 40대 이상 성인 8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데요. 폐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오늘 온에어 닥터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폐는 호흡을 통해 공기 중의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속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장기인데요. 그런데 공기가 드나드는 기도가 어떤 이유로 서서히 폐쇄되면서 산소를 전달받지 못해 폐포가 파괴되면 폐기종이 나타나는데 이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라고 합니다. 흡연과 매연, 가스, 유해물질 등 깨끗하지 않은 공기가 기도에 유입되면 염증이 생기는데요. 이로 인해 기도가 좁아지고 폐포가 탄력을 잃거나 파괴돼 정상적인 호흡이 어렵게 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방치하면 숨 못 쉬는 고통과 함께 생명까지 앗아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 COPD를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오늘 온에어 닥터스에서 알아봤습니다. 호흡기 분야 명의, 한의학 박사 김남선 원장과 함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한방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현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기 질환이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한의학 박사 김남선 원장의 설명 듣겠습니다. COPD라고 불리더라고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COPD라고 하면은 기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그래서 이제 폐기종이라든지요, 폐섬유화증,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관지 천식, 그다음에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질환 2개, 폐질환 2개, 4가지를 통칭해서 COPD라고 합니다. 세계 10대 사망 원인 중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질환이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22만 8,813명이었고 이 중 남성이 여성보다 2.6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령별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70대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0대, 8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의 기능은 한 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힘든 만큼 만성 기침과 가래가 있다면 COPD를 의심하고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폐활량 측정을 통해 기류 제한이 증명되는 경우에 COPD로 진단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서 흉부 X선 검사,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기관지 확장증을 발견하거나 폐암의 위험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유병률도 높고 그리고 사실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인지도는 굉장히 낮은 걸로 또 알려져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보통 감기는 이제 기침 조금 지나가면 가래 이런 걸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COPD도 처음에는 기침 가래로 시작이 됐다가 차츰 이제 기관지폐가 망가지면서 쌕쌕하고 숨차고 또 가슴 통증 이런 게 생기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으로는 석 달 이상 지속되는 만성 기침과 이후 나오는 소량의 가래, 숨이 차는 등의 호흡곤란, 천명음과 함께 흉부 압박감 등이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COPD의 주요 증상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완화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데요. 한방 치료의 목표는 병든 폐포의 재생을 돕고 폐와 기관지의 면역력을 높여서 폐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녹용, 녹각교, 홍화자, 토사자, 우수, 빨간 글씨가 기관지 평활근이 딱딱해지고 늘어지고 좁아지고
이런 거 치료하고 염증이라든지요, 기관지 속에 폐 속에 있는 염증, 그다음에 이제 가래, 또 이산화탄소, 노폐물 이런 걸 삭혀주는 이제 약물 작용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을 증강시켜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청폐시키고 면역 증강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생시키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칵테일 복합약물 요법이란 게 있던데요. 이건 어떤 겁니까? 알약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씹어서 복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박이로 되어 있거든요. 99.9% 금인데 금이 심폐 기능을 올려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고요. 나쁜 혈액 속에 있는 나쁜 물질을 다 배설시키는 작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이제 심폐 기능, 항진, 면역 증강에 이제 효과가 많고요. 이게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먹는 탕약이거든요. 이게 청폐, 그다음에 이제 면역 증강, 그다음에 기관지폐 망가진 거를 재생하는 작용이 있어서 알약 2번 먹고 요거 3번 먹는 게 칵테일 치료라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의학 박사 김남선 원장과 함께 만성 폐쇄성 폐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정확하게 헷갈리는 정보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첫 번째 항목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완치가 어렵다. 요거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오해인지 진실인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COPD는 비가역성이라고 해서 되돌리지 못하는 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COPD 1기, 2기는 잘 치료하면, 조기에 치료하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네. 가역성이 되는데 3기, 4기가 넘어가면서 폐포가 딱딱해지고 그러면은 완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치가 어렵다는 거는 3기, 4기, 이렇게 질병이 10년 이상 지나간 거, 그거는 완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주의 관찰이 필요한 질환이군요. 두 번째 갑니다. 천식이 심해지면 COPD가 된다. 천식이 그러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전 단계 질환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거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오해입니다. 아, 일종인데 오해인가요? 천식이 다 COPD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식을 알았어도 치료 잘 하면 COPD로 넘어가지 않는데, 이제 천식을 그냥 방치돼 놓고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공기 순환이 안 되니까, 공기가 잘 안 들어가니까 이제 COPD가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확인 들어갑니다. 폐암 가능성이 높다. 폐암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COPD하고 폐암은 거의 이제 증상이 비슷한 수도 많거든요. 숨 못 쉬고 기침 가래 나오고 또 가슴 압박감 있고요. 그래서 COPD가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서 폐가 섬유화되면서 돌연변이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폐암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폐암도 결국은 이제 숨을 못 쉬는 병이 되기 때문에 COPD의 일종이 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COPD, 폐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보는 진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분 만나서 진단과 치료법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감기를 자주 앓았다는 60대 남성. 잦은 기침과 불편한 호흡 증상의 한의원을 찾았는데요. 선생님, 평소에 불편했던 증상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밤에 잘 적에는 이제 아주 쌕쌕거리는 거, 천식은 뭐 그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좀 숨도 좀 찼고. 천식이랑 좀 증상이 비슷하셨던 거죠? 저는 이제 천식으로만 알았죠. 뭐 담배도 저는 피웠었어요. 피웠고 이제 또 뭐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원장 선생님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꾸준한 한방 치료를 통해 산소 포화도는 상승됐고 호흡도 점차 편안해지며 기침과 가래 증상도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개인의 체질에 맞춘 복합 한약으로 호흡기 기능을 개선하고 더불어 아로마 네뷸라이저 치료와 코 점막 레이저 치료를 병행합니다. 이는 코 속 점막의 붓기와 염증을 가라앉혀 호흡을 더욱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심장과 폐의 혈에 레이저 치료기를 부착해 약해진 심폐 기능을 회복시키는 심폐경락 레이저 치료. 여기에 심유, 폐유, 심폐로 가는 경락이 있거든요. 피부하고 심장, 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경락인데 경락 그 사이사이에 경혈이라고 해서 침 넣는 데가 있어요. 이제 경락을 통해서 심폐로 들어가서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치료예요. 레이저를 침투시켜서 경락을 자극하고 폐 기혈이 순환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기관지의 면역을 올리고 심폐 기능을 활성화시켜 폐의 재생을 돕는 등 COPD의 주요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또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침 치료도 병행되는데요. 전자 침 치료를 통해 심폐의 기운을 조절해서 호흡의 균형을 맞춥니다. 폐쇄성 폐 질환의 한방 치료는 코와 목, 폐 등 호흡기에 쌓인 염증을 제거하고 숨기를 깨끗하게 해 더 이상 폐 기능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데요. 호흡기 환자는 쑥 뜸에 의해서 연기를 맡으면 안 되거든. 천식 COPD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전자열 없는, 연기 없는 전자 제품으로 전자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군데 붙일 거예요. 연기가 없는 전자뜸 치료로 약 75도의 열기를 혈을 통해 전달해서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 폐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입니다. COPD는 진행될수록 폐가 점점 딱딱해져서 호흡이 힘들어지는 만큼 초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환자분 지금 만나보고 왔는데요. 앞서서 그러셨잖아요.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라고요. 그렇다면 방치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떤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이 환자의 한 30% 정도가 COPD 환자의 30% 정도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합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폐 기능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이제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최선은 예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 짚어주신다면요. 담배만 끊어도 기침, 가래, 숨찬 게 50% 이상 감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끊는 게 약보다도 오히려 더 빨리 진행을 막아주고 또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에서 담배 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60세 이상 노인분들은 이제 그 인플루엔자 예방이라든지 폐렴 예방 주사를 맞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생 신경 쓰시고요. 금연 꼭 실천하시고요. 거기에 호흡기 질환 생기지 않도록 예방 접종까지 꼭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면서 한마디 당부의 말씀 남겨주시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햇볕 나올 적에 한 30분 정도 걷는 게 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체가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고 제2의 폐라고 그러는데 하체 단련을 그렇게 해주시면 COPD 그 괴로운 증상으로부터 잘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편안한 호흡을 방해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의 한의학 박사 김남선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위험 인자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연인데요. 금연은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의 경과를 변화시킬 수 있고 폐 기능 감소를 늦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금연과 더불어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